절대부등식 들어가 보자. 자, 162쪽이고. 자, 일단 절대부등식이 이제 명제 치고는 조금 어려운 단원이긴 한데, 자, 그래도 뭐 이제 크게 또 어렵진 않으니까 잘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그 세 가지만 잘 본인 머릿속에서 나눠져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보면 2차식이 나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맛은 봤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루트나 절대값이 나오면 양면을 제곱한다. 이것도 뭐 얼추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3번은 처음 보는 건데 뭐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이따가 배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접근을 하면 뭐 절대부등식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절대부등식이 어떤 거냐면 부등식에서 항등식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등식은 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놈인데, 절대부등식은 부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면 두 수의 대소 비교, 뭐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긴 한데 잠깐 복습을 좀 하면, 자, A랑 B랑 누가 더 큰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직접,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알 수 있으면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둘이 빼본다는 거예요.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놈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제곱해서 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나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해볼만 하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3번은 나눠보는 거예요.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문법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곱 같은 경우도 양수일 때나 제곱해도 크기가 똑같지, 음수였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분수도 마찬가지, 막 음수가 껴있으면 부호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에 절대부등식 증명에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번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어떤 수에서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1번 뭐 당연한 얘기지. A가 B보다 크면 A-B는 0보다 크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당연한 얘기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뭐 제곱해도 루트 CO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고. 3번도 뭐 당연한 얘기. 일단 A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자, 이것도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 다음에 루트 더하기 루트가 0이면 전부 다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했던 내용이고. 자, 5번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절대값 A의 제곱이랑 A의 제곱은 그냥 똑같다고 했던 거 옛날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면 그냥 둘이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다, 이것도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번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봐보자. 자, 6번에 절대값 A가 0보다 크다, 뭐 이거 이제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고 알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자, 이거 지금 얘기하지만 실수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A에 누가 들어가든 다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거 우리 했었는데, 뭔가 절대값이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으면 부호 관련된 얘기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A에 어떤 부호가 들어가도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만 해보면 돼. 그럼 A가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러면 절대값 A랑 A가 같으니까 등호 들어간 거 괜찮고, 0도 당연히 등호 들어간 거니까 괜찮고,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음수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다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런 게 또 나와 있어. 이 두 번째까지는 많은 책들에도 나와 있는데 세 번째까지는 책들에 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우리 지난번에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나온 거야. 어떤 거였냐면 아마 XY였을 거야. 그래서 절대값 XY가 뭐 마이너스 XY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결국 이건 뭐 다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이것도 부호로 한번 봐보면 A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 얘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데 왼쪽이 더 크니까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0 당연히 등호 들어가니까 맞는 거고 음수여도 얘랑 똑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럼 그래서 또 맞는 거고 그래서 A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다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A든 마이너스 A든 다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A가 A랑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 말이랑 오른쪽 말이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절대값 A가 A랑 같으려면 부호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자 플러스면 둘이 당연히 같을 거고 0도 당연히 같을 거야. 근데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음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도 부호로 접근을 해보면 자 A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니까 안 되는 거고 0 되고 음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7번만 빼고 전부 다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박스의 제목이 이제 실수의 성질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7번은 모든 A가 다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절대값 관련한 내용이어서 이제 6번이랑 연결시켜서 이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넘겨보자. 자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래. 잠깐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네. 자,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절대부등식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좀 갖고 온 건데 자, 첫 번째 거 보면 자, 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 왜냐면 이쪽에 있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얘기야. A, B에 누가 들어가든 간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다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즉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호는 A가 마프 B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A가 마이너스 B여야 되고 마이너스면 A가 B랑 같은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절대부등식이 될 거야. 이거 이제 비슷한 거를 아니 사실상 같은 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자 이 중에 뭐 플러스인 놈만 놓고 일단 해볼게. 자 요 놈이 절대부등식이 맞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2차식이야. 2차식이면 무조건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을 만들라고 했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는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앞에 두 개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랬어. 앞에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 요거에다가 b를 배수라고 생각하면 절반의 제곱이 와줘야 되니까 4분의 1 b 제곱이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b 제곱이었으니까 4분의 3 b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어서 맞는 말이다가 되는 거고, 요때 이제 등호 언제 성립하냐 라는 것도 그때 했었는데,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그때 우리가 했던 건 이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는 0이었어. 자, 는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가 0, 그러면 a도 저절로 0. 그래서 요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여도 뭐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 요거야. 요거는 뭐 딱 봐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같지. 자, 저놈은 변형을 시켜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될 거니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고, 등호 언제 성립하냐? 요거 0, 요거 0, 요거 0이어서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요거일 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해. 그 다음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거. 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자, 그러려면 어째야 된다 그랬어? A, B, C가 전부 다 0이어야 되는 거였지. 자, 잠깐 복습하면, 자,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0이어야 돼. 자, 이럴 때는 싹 다 더해버리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러면 다 합친 게 0이다. 그러면 여기서 C가 0, A가 0, B가 0 이렇게 나왔었지. 그래서 요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대부분 2차 관련된 게 나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다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체계는 없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냥 5번에다가 하나 더 써버리든가 할게. 자,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야. 그냥 만들어서 써버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얼핏 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요걸로 하자 그냥. 자, 요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이야. 자, 이거 그냥 단순한 2차거든. 이거를 갖다가 물론 우리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도 해결을 할 수 있어, 충분히. 자, 한번 해보면 이거 두 개로 만들면 요거에다가 절반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4분의 1 와야 돼. 원래 1이었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양수를 더해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놈이 되겠네.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게. 요놈. 자, 요놈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1 빼기 4 해서 0보다 작아. 자, 0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붕 떠있는 놈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그냥 fx라고 했을 때 이 fx는 언제나 x축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언제나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도 이제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가지고도 절대부등식을 얘기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서 보너스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자 봐봐,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단데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걸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저기 있는 거야. 자, 요거 절대부등식이 맞지 이거?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을까? 아니야. 자, 이유는 이따가 얘기하고, 자, 요 놈으로 와서, 자, 요거는 절대부등식이 맞을까? 이것도 맞아. 요거 방금 했지만 맞아. 자, 요거 구분을 좀 잠깐 해볼게. 자, 이거 뭐 똑같은 놈이니까 밑에다가 써볼게. 이거 변형을 했더니 아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던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놈을 빼버린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0도 가능하니까. 0도 충분히 가능한데 0을 빼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절대부등식은 아닌 거야. 항상 성립하진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었어.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맞아. 0보다 큰 거 맞는데 그 놈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도 맞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3이 0보다 크다 맞는 말인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맞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부호가 들어가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제곱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만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24번부터 한번 봐보자. 성일 기말고사 언제야? 제출 15일. 15일? 성남여고는? 8일? 동광은? 12월 11일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 다들. 자,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또 이제 동영상 파티들도 좀 있을 거고. 저희는 정말 진짜 안 됐는데. 그럼?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어.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래. 그래서 원래 항상 그 중간고사 끝나고가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야.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진짜 원래 얼마 안 남았거든. 동과는 특히 이번에 더 그렇지만 원래 얼마 안 남아. 2달이 안 남아 있어 원래 대부분. 근데 꼭 그때 뭘 해. 뭐 5월 달에도 뭐 체육 대회를 하기도 하고 휴일도 많고.
10월 달에도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애들을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시험을 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계속 차리고 있어야 돼. 자, 124번 보면 절대부등식인 것을 고르래. 자, 1번부터 쭈르륵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상황이 되면 절대부등식인 거야. 자,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다 2차식 관련된 걸 내가 이제 집어넣어놨고 자, 얘 왼쪽으로 일단 넘겨봐야 돼. 우리 이전에 봤던 대표적인 부등식 할 때도 한쪽이 0이었어. 그래서 얘도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럼 이거 뭐 우리 알고 있지? 맞다는 거 알고 있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맞다는 걸 알고 있지.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뭐 방금 한 거지. 그냥 그만할게. 이거 맞는 거 판별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요거 자 앞뒤 바꿔서 써볼게. 자 2번 맞아 틀려? 틀렸지. 등호가 없어서 틀렸지. 자 얘는 a-b의 제곱이야.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등호가 들어가줘야 되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이 등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자, 4번 잘 가보자. 자, 4번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왼쪽으로 다 넘겨볼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일단 2차잖아 2차.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해야 돼. 근데 그게 좀 어려워 보여. 왜 어렵냐면 자 얘랑 얘랑 있어. 그리고 요 놈이 있어. 그러면 뭐 얘처럼 어찌저찌 해볼 수 있겠지. 일단 어찌저찌 해볼 수 있는데 A가 또 있고 B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다음에 B제곱이야. 그러니까 B제곱 중에 일부분을 가져온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B제곱 중에 일부분을 가져와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얘는 B제곱이 따로 B제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랑 B가 또 따로 막 더 있는 거야. 이래서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쨌건 요 A랑 B도 완전제곱식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묶어. 자, 그러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식 하나를 써볼게. 이 식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식이야. 일단 아까 했던 자 요거가 2분의 1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기억나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처음 배울 때 얘가 2분의 1이 되는 과정을 배우기는 했어. 근데 막 중요하게 막 하진 않았는데 하기는 했거든. 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에다가 먼저 2를 곱해버렸어. 그 다음에 나중에 2로 나눌 거야. 자 2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씩만 가져와가지고 얘한테 붙여주면 완전 제곱식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또 여기다가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던 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줬었고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즉 여기다가 2를 다 곱해줄게. 지금 왜 이 짓을 하냐면 A제곱 B제곱이 있어.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A제곱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또 B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하나씩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양면에 2를 곱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이제 A제곱이랑 B제곱을 일단 요 놈에다가 하나씩 줘볼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완전 제곱식이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연결을 하나 시켜주면 A제곱 빼기 2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1이 필요하니까 1 내 맘대로 하나 더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 맘대로 1 하나 더 해주고 자 1을 빼준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오른쪽 변에다가 2를 더 해줄게. 좌변에다가 2를 더 했으니까 자 이래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제곱인데 2보다 크거나 같대. 맞을까? 틀렸지. 0보다 여야 되니까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자 4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자 얘를 일단 한쪽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넘겨보면 자 얘는 뭐가 느껴져? 2를 곱해서 해도 되고 또 요거는 바로 나와야 돼 사실. 4번이랑은 달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요거야 요거. 자 C자리에 1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AC 빼기 BC 이렇게 되는 거지. 목이 있냐? 있어요. 별로 없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4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물론 방법은 똑같이 하는 거지 원래. 2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바로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A-B의 제곱 그 다음에 B-1의 제곱 뭐 1-A라고 해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작다 때문에 틀렸지. 작다 때문에. 크다였다면 맞았을 텐데. 그래서 얘도 틀렸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절대부등식 할 때 요 생각도 하면 좋아. 내가 곱셈 공식 할 때도 내가 뭔 얘기했냐면 이제 좀 뭔가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항의 개수를 봐도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항이 몇 개인지를 보고 혹시 요건가? 이것도 좋다 그랬는데 절대부등식 상황에서 요 공식을 쓰는 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항이 6개면 항이 6개짜리고 2차가 막 있으면 혹시 요건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맞을 거야. 그래서 항이 6개짜리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놓고 항이 6개짜리는 저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6번은 이제 조건을 좀 달아놨어. 자 전체적으로는 A, B가 실수였었는데 6번은 이제 둘 다 양수다를 좀 집어넣어놨고 자 요거 맞을지 한번 상황을 봐보자. 자 일단 얘는 갑자기 분수가 나왔단 말이야. 뭐 하고 싶어?
통분 또는 분모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우리. 그래서 양변에다가 a b제곱을 곱하자. 자 근데 이 조건이 그럼 왜 들어갔을까? 부등식이니까 양수를 곱해야 부등호가 그대로지. 음수를 곱하면 바뀌고 누군지 모르면 그걸 두 개로 또 쪼개야 돼. 근데 이제 양수라고 했어. 얘가 플러스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고. 자 그러면 양변에 a b제곱 곱하면 얘는 지금 a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b제곱을 곱하게 되니까 b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일단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자 일단 이렇게 됐어. 자 이거 보고 뭐 떠올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지. 그러니까 4차가 있긴 하지만 그냥 2차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이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3이랑 b제곱이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 와줘야 되니까 절반이면 2분의 3 b제곱. 그러면 4분의 9 b제곱이 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4분의 9면 빼줘야 되네. 네, b 4제곱 4제곱. 자 빼줘야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틀렸겠지.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어야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빼기니까 6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재밌지? 자 그다음 넘겨보자. 자 125번. 자,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래. 그리고 루트가 쭈르륵 나와 있어. 자, 루트니까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실수이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1번부터 가보자. 자, 루트 나오면 뭐 하자 그랬어? 무조건 완전 제곱이야. 딴 생각할 거 없어. 약간 뭐 배운 거랑 좀 다르게 생겼다 싶어도 그냥 무조건 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 A에다가 2배의 루트 A, 루트 B인데 둘 다 0보다 크니까 그냥 한 방에 써도 되는 거지. 자, 졸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루트 A 플러스 B를 바깥에서 제곱한 거니까 그냥 루트만 없애버리면 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다 날려버리고 2도 나누면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 맞는 말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1번 맞는 말. 2번도 해보자. 거기 똑같이 생겼네. 자, 요놈도 완전 제곱을 때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얘를 오른쪽 그렇지 보내면 0보다 작거나 같대? 틀렸네. 3번. 뭐 루트 관련해서 있을 법한 거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 여기에. 자, 얘도 뭐 배운 거랑 좀 다르게 생겼지. 아니, 배운 거라기보다는 왼쪽 놈이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무조건 제곱이야. 루트 있으면. 자,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왼쪽으로 다 보내버리면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았지. 루트의 완전 제곱식인 거지. 그래서 얘는 바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맞는 놈이 되는 거야. 참고로
124번에서는 문제 제목이 문제가 절대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썼어. 문제 자체에. 근데 125번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인 거야.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얘도 한쪽에라도 루트 있으니까 제곱 때리는 거 아니냐? 맞아.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가네. 자, 0이 1보다 크다. 틀렸지. 자, 만약에 다 갔는데 말이 되는 소리가 나오면 절대부등식인 거야. 해가 모든 실수인 거니까.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해가 모든 실수인 놈을 뜻한다. 고 생각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지겨울 정도로 제곱하고 있지 지금. 자, 요거 제곱하면 바로 요런 놈이 될 거고. 여기는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요거야. 왼쪽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왼쪽으로 넘겨보자 일단. 자, 이렇게 됐어. 뭐가 떠올라? 2분의 1. 안 떠올라도 6개면 의심을 해봐야 돼. 자, 이거지. 얘를 갖다가 루트 A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될 거냐? 2분의 1에다가 루트 A 빼기 루트 2의 제곱. 이거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재밌지? 쉬워. 오늘 이거 다예요? 다는 아니고 일단 계획이 있긴 있어. 좀 쉬는 시간 없어요. 왜? 너무 졸려요. 오늘 최소 131번까지가 일단 목표야. 자, 힘들면 일단 칠판 하나 정도 더 쓰고 잠깐 쉬자. 월요일마다 이렇게 졸려하면 곤란해. 오늘이 15일부터라고? 시험? 네, 무슨 요일이야 15일이?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이렇게 힘들면 안 돼. 시험날도 힘드니까 그럼. 자, 기억부터 가보자. 자, 얘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고르래. 자, 절대부등식 고르라는 얘기고, 이번엔 절대값 나온 거야. 절대값도 다 제곱이지. 자, 요거 제곱. 요렇게 제곱. 얘는 그냥 완전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a제곱, b제곱 다 날아가고 2도 보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 b를 통으로 생각하면 절대값 쉬운 놈이 저놈보다 크거나 같다 다 되는 거였지.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자, 얘도 마찬가지. 제곱하고 제곱.
자, 제곱 다 보내버리고 2로 나누면서 위치 바꿔보면 똑같이 요거네. 또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거의 똑같은 게 나오고 있지 지금. 절대값은 나올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자, 얘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다 보내버리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자, 이것도 맞는 말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맞는 거.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기억 안 나면 플러스일 때, 0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 조금 특이한 게 나왔네. 자, 이거 제곱할게. 요렇게 제곱하고 요렇게 제곱하는 거야. 자, 이거 혹시 절대값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자, 그럼 얼른 또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요게 되는 거네. 그러면 또 맞는 말. 그 다음에 미음. 자, 얘도 제곱해보자. 이렇게 되고 다 날려버리면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조건이 그냥 실수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대충 얼핏 보고 빼서 제곱한 것보다 더해서 한 게 좀 뭐 크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계산해봐야 되고. 자, 그다음 넘겨보자. 자, 127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세 양수야. 세 양수라고 했고. 자, 요걸 증명을 하래. 자, 일단 뭐 하고 싶어? 일단 분모를 날려버려야겠지. 뭐 왼쪽으로 넘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분모 날리고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BC를 곱하는 거니까 B제곱 C제곱, 여기는 C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얘도 뭐 전개를 하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요거야. 자, 그냥 바로 넘기면서 써버릴게 그냥. 자, 넘기는 것까지 해버리면 자, 뭐가 떠올라? 6개죠. 그러면 2분의 1 그걸 의심을 해보라고. 근데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6개라고 좋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자, 지금 얘가 누구의 제곱인가를 보면 BC의 제곱, 뭐 CA의 제곱, AB의 제곱이야. 자, 6개짜리 그게 맞으려면 2개씩 곱한 놈이 와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놈이 뭐냐면 ABC 제곱이야. 여기 있고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C야. 여기 있고 뭐 있겠지. 자, 그러면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네. 벌써 찍을 준비하지 말고. 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니까 맞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이거는 그 마플에 있는 문제거든. 똑같은 게 있어. 근데 똑같은 게 빈칸 문제로 있을 거야. 빈칸 문제로 있는데 나랑 다르게 했어. 걔는. 자, 우리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 건데 걔는 어떻게 했냐면
얘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 공식을 쓰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요 놈의 루트 얘를 뭐 x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x, y, z가 되는 거거든. 아니 x 제곱, y 제곱, z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뭐 x랑 y를 곱해 본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루트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a 제곱 날라가고 a 날라가고 b 날라가니까 루트 c 제곱이어서 c 그게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일부러 넣은 이유는 이제 또 나는 솔직하게 빈칸 문제니까 이렇게 풀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생각해서 푸는 게 더 억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빈칸 문제가 나오면 그건 그냥 그 빈칸 내용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걔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한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빈칸 문제는 훨씬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될 거야. 그래서 빈칸 문제는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 자 128번 한번 느껴봐. 뭘지. 자, 뭘 것 같아? 128번? 공식. 뭔 공식? 세제곱. 반대되는 세제곱을 해서 묶는 거예요. 묶는다고? 네. 맨날 묶는다는 소리가 반대는 여사건도 아니고. 묶는 거 많지 않아요 이거 할 때. 자, 넘겨볼게 일단 왼쪽. 자, 뭐가 느껴져? 좀 굵은데. 곡선 공식이지? A 더하기 마지막에 있던 거. 마지막에 자, 얘를 바꿔보면 자, 이래서 배운 거 다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원래. 근데 세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놈은 무조건 플러스인 거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129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대문자 A, B의 대소 관계를 파악하래. 자, 직접적으로 보긴 힘들어. 지금 소문자로 봤을 때 A가 더 크다 그랬어. 근데 분자로만 보면 얘가 더 큰데 또 분모는 얘가 더 커버리면 또 작아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헷갈린다. 자, 그러면 둘이 빼보든가 제곱해서 빼보든가 나눠보든가. 자, 제곱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누는 것도 별로야. 약분될 만한 게 별로 없지 일단. 자, 그래서 빼는 걸로 한번 가볼게. 자, 얘가 0보다 크면 앞에 놈이 더 큰 뭐 그런 거지. 자, 뭐 해야 될까? 당연히 통분. 자, 통분한 걸 바로 써버릴게. 요게 될 거고. 자, 요렇게 가면 2a 더하기 2a. 요렇게 가면 빼기 2b 빼기 2ab. 그럼 ab가 이렇게 날라가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됐어. 전에 봤더니 A, B가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야. 그럼 요거 양수, 요거 양수니까 분모는 그냥 플러스지. 근데 A가 더 크다 그랬거든? 그럼 얘도 플러스지. 그럼 결국 0보다 큰 거네. 뺐더니 0보다 큰 거니까 대문자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분이 안 될 때는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나눠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넘겨보자.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올 거고 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할 건데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메인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써먹는 문제만 많게는 한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 이번 시험에. 그래서 우리도 요거 관련한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룰 거야.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해볼 거야. 이것 때문에 동영상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좀 해볼 거야. 나도 계속 만들면서 아씨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 이걸 다 해버려야 되나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니까 어쨌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고3 때까지도 계속 써먹는 거니까 엄청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거기 보면 A랑 B가 둘 다 0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두 양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양수일 때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거기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미친 듯이 외워야 돼. 자, A 더하기 B는 2배에다가 루트 AB. 자,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호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 일단. 자, 요 식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고. 거기 두 번째 손가락에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많이 써. 자 보면 A, B의 값을 내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합의 최소가 오른쪽에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많이 쓰는 거고 반대로는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도 많이 써. A 플러스 B의 값을 안다면 곱의 최대가 왼쪽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수 관계일 때 또 많이 쓴다. 고 생각하면 되고 자, 내가 많이 쓰는 그냥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때만 쓰는 건 아니야. 그 중에 그 책에도 있지만 곱의 최소를 물어볼 때도 있어. 있기는. 곱의 최소를 물어볼 때도 있긴 있고 해서 무조건 딱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두 양수가 나오고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면 일단 이걸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하다가 아씨 뭐지 했는데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아씨 뭔지 모르겠는데 양수야. 혹시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 그냥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양변 제곱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도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명은 그냥 빼고 얘가 어떤 놈인지만 얘기를 해줄게. 원래는 이 식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거든. 원래 식은 요거라고 봐야 돼.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산술 평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양수가 있을 때 산술적인 평균이랑 기하적인 평균을 보면 산술적인 평균이 무조건 크거나 같더라가 이제 이 식의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제 혹시나 주변에서 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놈들은 조합 평균이라는 걸 얘기하는 애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산술 조화 기하 평균이라고 했는데 조화 평균이라는 건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그냥 그거는 뭐 없는가 보다 하면 되고, 참고로 이제 조화 평균은 역수의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A분의 1이랑 B분의 1, 뭐 그놈의 평균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단 그래서 산술 평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평균인 거야. 수학적인 평균.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누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기하 평균은 약간 넓이 느낌으로 보면 되고, 직사각형의 넓이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어. 그러면 AB로 돼 있으면 이제 AB가 되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넓이로 정사각형이었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는. 그러면 AB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그냥 뭐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뭐 증명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문제 풀 때는 아무 의미 없어. 이 식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봐보자. 자, x, y 다 0보다 크다고 했고, 자, 문제에서 다음을 구하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의 x랑 y도 구하래. 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두 양수고 곱의 최대를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하를 떠올리는 거야 일단. 자, 산술기하 평균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다가 요거야. 자, 그래서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건데, 자, 뭐 무조건 x 더하기 y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요 놈이 18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요 놈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요 놈에서. 그러면 3x 더하기 2y로 출발을 하는 거고, 크거나 같다. 2배에, 자, 둘이 곱하는 거야. 그러면 6xy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이래놓고 얘가 18이래. 자,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앞뒤 바꿔서 쓸게. 6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럼 요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때의 x, y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때라는 건, 자, 봐봐. 우리가 지금 x가 요 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27인 거지. 그러면 최대값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결국 그때의 x, y 요 얘기는 등호 성립하는 순간에 x, y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호는 A랑 B가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게 무조건 x, y가 같다가 아니고,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요 두 개가 같은 거야. 즉 여기서는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은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상황이다 해서 뭐 연립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한번 봐볼게. 지금 잠재 조건으로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랑 얘가 똑같다며. 그럼 각각이 얼마인 거야? 9인 거지. 같은 놈을 더해서 18이니까 얘도 9, 얘도 9인 거야. 그러면 그때 x는 3, y는 2분의 9다 라고 해버리면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곱하면 저놈이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의 x, y 값을 구해라 이런 게 나오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뭐 저런 식으로 빠르게 구해버리면 돼. 나와 있는 전제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2번은 합의 최소를 물어봤어. 산술기야. 자, 이번에도 요 놈을 이용해서 출발을 해야겠지.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니까 요렇게 될 거고. 자, 근데 xy가 4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2 루트 8이니까 4 루트 2가 될 거고, 요게 최소값이다가 되겠지. 이제. 자, 이래 놓고 그때의 xy 값을 또 찾아야 돼.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상황인 거야. 얘가 같은 상황에서의 xy 값을 찾아야 되고, 근데 x 곱하기 y가 4가 되는 거지. 자, 이때는 뭐 연립하듯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y 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2x 제곱이 4. 그러면 x 제곱이 2. 근데 x 양수라 그랬으니까 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y는 2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전체적으로 x, y가 양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3번은 조금 특이한 놈이거든. 자, 얘는 x, y가 그냥 실수야. 양수란 말이 없어 지금.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얘는 곱의 최대가 아니고 최소를 구하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 하다 보면 나올라나 하고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배에다가 둘이 곱하는 거니까 9x제곱 y제곱 뭐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18이라고 그랬고, 얘는 이거 루트 벗겨버리면 3xy 이렇게 될 거고, 6으로 나눠버리면 xy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3은 최소야, 최대요? 최대지. 그럼 최소값이 안 나오네? 자, 내가 자연스럽게 틀린 게 없는 것처럼 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 어디가 틀렸을까?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밖에. 자, 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어. 그렇지. 이 과정이 잘못된 거야. 자, 루트 속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씌워갖고 나와야겠지. x, y가 양수란 말이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얘는 이제 18이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 x,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최소, 얘가 최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겠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제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 이렇게 산술기하는 양수만 쓴다 그랬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 근데 x, y가 양수란 말은 없어. 그러면 양수가 아닌데 어떻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냐? 일단 시작 자체가 제곱이야, 제곱. 근데 x, y가 0은 아니래. 그러면 x 제곱이랑 9y 제곱은 무조건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있었던 거고, 즉 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라는 거지, x랑 y는 제곱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x, y도 한번 찾아볼게. 자, 그때의 x, y는 얘와 같아야 돼. 자,
자 그러면 요게 18이야. 자 그러면 요 놈이 9, 요 놈이 9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누가 될 수 있냐면 3-3이 가능하고 y는 1-1이 가능한 상황이야. 자 둘이 곱해서 최소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두 쌍이 나올 것 같아. xy가 최소일 때는 x가 -3이고 y가 1이든가 아니면 x가 3이고 y가 -1이든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자, 4번. 자, 요놈의 최소를 구하래. 그리고 요때는 그때의 x랑 y 따로 말고 x 곱하기 y 값을 구하래 이제. 자, 산술기하 풀다 보면 저렇게 생긴 놈을 보게 돼 저절로. 자, 무조건 전개 이런 거 보이면 이번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고 최대든 최소든 나온다 싶으면 일단 무조건 전개. 자,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해보면 xy 더하기 4 9 xy분의 36 이렇게 될 거야. 자, 앞뒤 좀 순서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13은 냅두고 앞에 두 개를 봐봐. 자, 이것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때려볼 거야. 그럼 크거나 같다. 2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y가 딱 약분이 되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역수 관계일 때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한 거야.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역수는 아니지. xy랑 xy분의 36이 정확한 역수는 아니지만 약분되는 이런 역수 관계를 얘기한 거야 나는. 그래서 역수 비스무리하게 약분이 되는 순간에 많이 나온다.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약분됐고 여기 루트 36이니까 여기까지가 1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마지막에 13을 더할 거니까 최소값은 25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역수관계일 때 왜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놈의 값을 하나 주어줬거든. 예를 들어서 1번은 3x 플러스 2y가 18이다. 뭐 2번도 xy가 4다. 이런 식으로 값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약분이 되는 상황에서는 뭘 알려줄 필요도 없어. 그냥 구하라고 하면 끝나. 수학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안 알려주고 구하라고 하는 거 좋아해. 자, 그래서 이제 역수관계일 때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때의 xy 값 한번 해본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요게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요게 36인 거고 뿌마 6인데 xy 양수인 상황이니까 xy의 값은 6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지금까지 물어봤던 거랑 약간 다르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일단 얘를 통분 한번 해볼게. 자, 요 놈을 통분을 해보면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게 정확하게 딱 1이라고 한 거지.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저놈이 최소이려면 분모가 어째야 돼? 분모가 최대일 때를 찾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럼 곱의 최대를 물어본 거고 익숙한 상황이 되는 거지. 둘다에다가 둘이 곱하니까 6xy. 근데 얘가 1이라고 했고, 자 2로 나누면서 위치 좀 바꿔볼게. 2로 나눴으면 2분의 1이고 양면 제곱 6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될 거야. 이게 xy의 최대. 그럼 결국 요놈의 최소는 뭐가 되냐? 24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리고 그때의 xy 값 찾을 거야. 이쪽에다 써버릴게. 얘랑 얘가 같을 때야. 얘가 1이래. 그럼 요 놈이 2분의 1이고 요 놈도 2분의 1. 그럼 x가 4분의 1, y가 6분의 1일 때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넘겨서 131번. 지금 시간은 몇 분이야? 7시 5분. 오케이. 자, x가 2보다 클 때 요놈의 최소를 구하래. 자, 요거 일단 합의 최소야. 그래서 일단 요대로 한번 가볼게.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저거 보면은 이렇게 막 약분이 되고 그래야 이쁜데 얘는 돼 안 돼?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뭘 알려준 것도 없고 약분도 안 돼. 그럼 이래서는 안 되고. 즉 우리는 이거 역수관계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역수관계를 만들어 볼게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 놈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자, 그러니까 얘랑 얘가 약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요 놈이 바뀌거나 저 놈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 놈 바꾸는 게 편할까? 저 놈 바꾸는 게 편할까? 요 놈이 낫겠지. 분모에 있는 걸 바꾸긴 힘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얼마를 뺐어? 8을 뺐으니까 8을 다시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 놈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때리면 2배에다가 약분 때리면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8을 더했으니까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재밌네. 자,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는 아마 안 했겠지만 구하는 거 해보자. 자, 그때의 x값을 구한다면 지금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되고 샥샥 하면 이게 되는 거고 x-2가 뿌마 2분의 1인 거지. 근데 x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문제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래서 x가 양수라고 안 하고 갑자기 2보다 크다고 한 거야. 얘랑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오케이?